어여 오십시오. 자, 전력 수송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 뭐 공장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어도 되고요. 뭐 어디든 사용처가 되어지겠지. 그때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어질 거냐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곳을 이제 가야 되니까 그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또 한번 해줄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노란색과 파란색이 되어지는데 일단 이 노란색은 변전소라는 말을 씁니다. 변전소에서 다른 말로 변압기들을 모아놓은 것을 변전소. 그러니까 전기를 변화시키는 장소에서 변압기 압력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압으로 압력을 전압을 높여주는 쪽이고 얘는 저압을 낮춰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증가시키게 전압을 높이고 전압을 낮춰준대요. 자, 쉽게 고압이고 저압이라는 건 올렸다 낮췄다는 뜻이야. 여기서 왜 이런지도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무엇이냐면 발전소에서 공장으로 가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손실되는 손실 전력에서 우린 손실 전력을 줄여서 P0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랑이 먼저 하고 파랭이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먼저 가도록 할게. 배경 지식인데 전력이라고 하는 먼저 한글로 전력을 우리는 P로 쓰게 되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전압 곱하기 전류 라고 쓴다는 거예요. 전압은 V로 쓰고 전류는 I로 쓰게 돼요. 단위도 나왔으니까 이 단위는 얘는 V, 볼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암페어라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뭔가가 이렇게 이 교육과정 살짝 몇 개를 뺐는데 사실은 끼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 때 있었던 거니까. 일단 전력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 P는 V 곱하기 I로 쓴다라는 거. 일단 먼저 요거는 잡아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오메 법칙이라고 있어요. 오메 법칙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전압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공식인데 우리는 이런 거 사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그냥 어차피 얘를 이항시키면 얘가 되는 거니까 같은 뜻을 두 개 다 쓰면 너 괜히 있어 보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요렇게 오메법칙에서 V 전압 있고 그 다음에는 전류 그 다음에 R은 저항이라고 이렇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이제 약간 얘는 배경 지식만 알면 문제 풀 때 보기 중에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 전력이라는 개념, 오메 법칙, V는 IR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저항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항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이거에 얘분의 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 얘를 로오라고 읽고요. 얘를 비저항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S는 단면적 그 다음에 L은 도선의 길이 얘네들은 도선을 기준했을 때 도선의 길이, 도선의 단면적 이렇게 잡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좀 얘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비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죠.
도체는 전기 되게 잘 통하는 거야. 절연체는 전기 안 통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매치를 시켜볼게. 도체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얘는 절연체. 절연체. 어떤 책에서는 부도체라는 말도 쓰거든. 예전에는 도체, 부도체라는 말을 썼다가 이제 책이 개편되면서 부도체라는 말보다는 절연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전기 안 통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한다면 얘 비저항, 이 비저항이 로, 이 도체는 얘가 굉장히 작아요. 작아. 이 값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저항이 어떤 거야? 얘가 작으니까 저항도 굉장히 작겠죠.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항은 방해하는 거거든. 얘가 굉장히 작으니까 자 예를 들게 얘가 10V예요. 그럼 얘가 1A다. 그럼 저항의 단위는 이런 것들 개념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도 자꾸 나와.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거 뭐죠? 라고. 근데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에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잡아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얘를 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10옴이 되어야지만 둘이 곱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 여기까지. 근데 얘가 저항이 굉장히 작아버리는 거야. 근데 전압은 그대로인데 저항이 굉장히 작으니까 전류 흐르는 게 잘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류가 잘 흘러. 그래서 도체라는 말을 쓴다는 거지. 절연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로우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전압은 그런데 얘가 엄청나게 크니까 흐르지 못하는 거야. 너무 많이 방해해서. 이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핵과 전자의 관계로 따지는데 거기서 통합과학에서는 안 나오고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깊이 설명할 거고 살짝 이렇게 해볼게. 그림만. 얘는 어떤 거냐면 원자핵만 봐. 원자핵. 자, 비교할게요. 얘 원자핵은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얘가 요만한 게 전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전자. 얘는 전자. 느낌 오지? 원자핵이 작아. 그러니까 전자가 다니기가 어떨까? 그러니까 비저항이 작다, 원자핵이 작아서 전자가 다니는데 방해를 별로 안 한다고. 근데 이쪽이 비저항이 크대. 절연체는 비저항이 크대. 라는 말은 원자핵이 큰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방해를 많이 받는다라고 그림으로 비저항이 이렇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전깃줄을 보게 되면 안에 도선이 있죠. 도선은 누굴 쓰는 게 좋아? 얘를 쓰면 좋겠죠. 근데 전깃줄 안에 피복이라고 해서 커버 씌워놓는 거 있지. 고무가 됐든 뭐가 됐든 실리콘이든 되어 있잖아. 이 커버는 어떤 걸 쓰면 좋겠니? 이걸 쓰면 좋겠죠. 안에는 잘 흐르게. 밖은 왜? 내가 도선을 손에 닿으면 위험하니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전깃줄, 그 다음에 여기는 피복 감싸고 있는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이해해 주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같이 묶어버릴게요. 도선의 길이, 스몰 l은 도선의 길이, 그 다음에 s는 도선의 단면적. 이라고 봤을 때 쉬운 건 그림까지 안 그려도 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신내까지 걸어갈 때랑 여기서 신촌까지 걸어갔을 때 사람과 부닥칠 확률이 누가 더 많겠어? 멀리 가면 갈수록 부닥칠 확률이 넓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다? 그만큼 방해받을 확률이 높아요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다닐 때랑 넓은 길을 다닐 때 사람과 부닥칠 확률이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좁은 길이겠지. 단면적이 넓을수록 넓은 길을 갔을 때 덜 부닥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랬을 땐 얘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요거까지 이게 세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이야.
그러면 살짝 이쪽 손실 전력을 보자. 손실 전력. 손실 전력 입장에서 이 손실 전력은 말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가는 동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손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소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인정? 최소화시키고 싶을 것이야. 여기 얘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얘랑도 맞물려져 있어요. 오케이, 일단 이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십시다.